안녕하십니까? 관광과 기업 가정신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주, 3주차에 걸쳐서 우리는 시장의 환경을 분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분석을 통해 찾아낸 기회를 붙잡을 시간입니다. 이번 4주차에는 기업 가정신과 관광 창업 아이디어 발상 및 개발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반짝이는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창의적 사고와 아이디어 발상 기법입니다. 자, 창의성은 왜 중요할까요? 창의성은 바로 기업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PEST, 오포시즈 분석을 통해 시장의 기회와 위협을 찾아냈죠. 바로 그 기회를 붙잡아서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로 바꾸고 또 위협을 멋지게 극복할 해결책을 찾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의 핵심에 창의적 사고가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특히 우리 관광산업은 경험을 파는 산업이라서 이 창의성을 통해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습관적인 사고방식 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훌륭한 아이디어는 아주 익숙한 것을 완전히 낯설게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예시를 볼까요? 호텔은 잠을 자는 곳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성공적인 기업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왜?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왜 호텔은 잠만 자야 하지? 이 질문을 통해 호텔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멋진 갤러리가 되기도 하고 또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최고의 오피스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디어를 잘 낼 수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정해진 규칙 안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집단적 사고 기법이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4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첫째,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둘째, 아무리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라도 괜찮으니 자유롭게 이야기해야 하고요. 셋째, 질보다는 양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내 아이디어를 더해서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 규칙만 잘 지키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브레인스토밍이 자유로운 방법이라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스캠퍼의 SCAMPR라는 기법인데요.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나 제품을 여기 보이는 7가지 질문의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비틀어보고 변형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서브스터투트 대체하기, 컴바인 결합하기, 어댑트 응용하기, 마더 파일 변경 확대하기, put to another use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eliminate 제거하기, 그리고 리버스 거꾸로 하기. 이 질문들을 따라가기만 해도 아이디어가 마구 생겨날 겁니다. 자, 그럼 이 스캠퍼 기법을 활용해서 평범한 게스트하우스를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S 대체하기. 침대를 해먹이나 캡슐 베드로 바꿔보는 겁니다. 두 번째, 시결합하기. 게스트하우스의 지역 서점을 결합하면 아주 특별한 푹스테이가 탄생하겠죠. 세 번째, 어응용하기. 군대의 유격 훈련 콘셉트를 가져와서 어드벤처 캠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이제거하기, 아재 배치하기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세상에 없던 아주 독특한 콘셉트의 게스트하우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 발상 기법은 유추사고입니다. 유추라는 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이야기나 원리를 빌려와서 지금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에 적용해보는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어라는 산업에서 성공한 X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 관광산업에 적용하면 어떨까? 하고 질문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분야의 성공 사례에서 힌트를 얻으면 성공 확률도 높이고 아이디어 내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유추사고를 활용한 관광 비즈니스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넷플릭스나 멜론처럼 매달 돈을 내고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즐기는 구독 모델 아시죠? 이 모델을 관광에 적용해서
월정액을 내면 제휴된 호텔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여행 구독 서비스가 탄생했습니다. 한국의 호텔의 삶이라는 서비스가 대표적이죠. 또 나이키에서 신발 색깔이나 디자인을 내 마음대로 고르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가 있죠. 이걸 가져와서 여행 코스나 가이드를 직접 골라 만드는 DIY 맞춤 여행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죠? 자, 그럼 일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업가의 핵심 역량이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브레인스토밍, 기존의 것을 비틀어보는 스캠퍼,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힌트를 얻는 유추사고 같은 기법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도 세상을 놀라게 할 멋진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생각의 기술을 배워봤습니다. 그럼 이제 2부에서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관광객의 문제점, 즉 페인 포인트 PAIN, 포인트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공적인 창업은 아주 간단한 한 가지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점, 즉 페인 포인트 PAIN, 포인트란 고객이 어떤 상황에서 겪는 모든 종류의 불편함, 어려움,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아, 이것 때문에 정말 짜증나.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훨씬 편할 텐데. 하고 느끼는 바로 그 모든 순간이 우리 기업가에게는 보물과 같은 기회, 즉 페인 포인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페인 포인트를 정확히 발견하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해주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요한 페인 포인트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관찰입니다. 고객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직접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자기가 뭘 불편해하는지 스스로 잘 모르거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이죠. 공항이나 관광지 같은 곳에서 관광객들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힘겹게 오르내리는 모습, 식당 메뉴판 앞에서 번역기를 돌리며 애쓰는 모습, 길을 몰라 두리번거리는 모습. 이 모든 행동 속에 사업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잠재 고객과 직접 대화하는 인터뷰와 설문조사입니다. 인터뷰는 소수의 사람과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거죠. 왜 그런 문제를 겪는지 그 속마음을 이해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설문조사는 다수의 사람에게 물어서 그 문제가 얼마나 보편적인지, 즉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통계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제품 한번 써보실래요? 가 아니라 당신의 경험 중에 무엇이 가장 불편했나요? 라고 물어야 진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에 정말 방대한 데이터가 쌓여 있죠.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고객의 불만과 니즈를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립어드바이저나 구글맵에 남겨진 온라인 리뷰들을 보세요. 위생이 불량하다, 직원이 불친절하다 같은 불만 사항들은 아주 구체적인 개선의 포인트를 알려줍니다. 또 사람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지 분석해보면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페인 포인트가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여행 짐 보관의 어려움입니다. 체크인 시간 전이나 체크아웃 후에 이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다니기 너무 힘들다. 정말 많은 여행객들이 겪는 대표적인 페인 포인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솔루션들이 나왔을까요? 주변 카페 같은 상점에 남는 공간에 짐을 맡기는 짐 보관 플랫폼이 생겨났고요. 아예 공항이나 역에서 숙소까지 짐을 대신 배송해주는 짐 배송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짐캐리나 럭스테이 같은 스타트업들이 바로 이 시장을 공략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정보 탐색의 비효율성이라는 페인 포인트입니다. 한국 여행 정보가 인터넷에 너무 많고 흩어져 있어서 믿을 만한 정보를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블로그에는 광고가 너무 많고 뭐가 진짜 정보인지 헷갈려서 계획을 짜다가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전문가가 직접 검증한 진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나왔고요.
아예 정보 탐색부터 예약, 결제까지 하나의 앱에서 다 해결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의 크리에이트립이나 와그가 바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교통의 복잡함과 불편한 문제입니다. 특히 외국인 여행객에게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택시를 타는 것도 쉽지 않고요. 노선도 복잡하고 심야 시간에는 이동하기가 어렵고 혹시 바가지 요금을 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죠. 바로 이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솔루션들이 나왔을까요? 외국어가 가능한 기사님이 운전하는 전용 차량을 빌려주는 프라이빗 이동 서비스가 있고요. KTX나 고속버스, 렌터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쉽게 예약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한국의 무브 같은 스타트업이 이런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자, 2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성공적인 아이디어는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페인 포인트는 고객을 직접 관찰하거나 인터뷰하거나 온라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발견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발견한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 즉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하는 모든 과정, 즉 계획부터 이동, 숙박, 경험, 그리고 기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수많은 페인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모두 새로운 창업의 기회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고객의 문제점에서 사업의 실마리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3부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찾아낸 아이디어가 과연 돈을 벌 수 있는 진짜 사업 기회인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단계, 바로 시장 기회 분석 및 타당성 평가입니다.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좋은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사업 기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디어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생각의 조각일 뿐이고요. 이것이 시장성, 수익성, 성장 가능성을 갖췄을 때 비로소 사업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이디어가 이런 매력적인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우리는 타당성 평가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창업하는 것은 지도 없이 망망대해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타당성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첫째, 시장성 분석입니다. 내 서비스를 돈 내고 살 고객이 정말 있을까? 그 시장의 크기는 충분히 클까? 를 확인하는 거죠. 둘째, 기술성 분석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는가?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를 따져보는 겁니다. 셋째, 재무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가? 손해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를 숫자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시장성 분석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시장의 잠재적 크기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때 아주 유용한 프레임워크가 바로 TAM-SAM-SOM 탐 3손 모델입니다. TAM-탐은 우리가 관련된 모든 잠재 고객을 포함하는 전체 시장을 의미하고요. SAM-3은 그 중에서 우리 서비스가 실제로 도달 가능한 유효 시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SOM-솜은 사업 초기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목표 시장을 뜻합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 보면 우리 시장의 크기를 좀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서울을 방문하는 비건 관광객을 위한 맛집 추천 앱을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 TAM은 연간 서울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 약 1000만 명이 될 겁니다. SAM은 그 중에서 채식주에 관심이 있거나 필요한 관광객이겠죠? 약 5%라고 가정하면 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SOM은 우리가 사업 첫 해의 마케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실제 사용자 수, 예를 들어 SAM의 5%인 25,000명이 될 겁니다. 만약 계산해본 SOM의 규모가 너무 작다면 사업 모델을 다시 생각하거나 목표 시장을 넓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시장의 크기를 알았다면 이제 그 시장 안에서 누구에게 팔고 누구와 싸워야 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먼저 목표 고객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20대 여성이 아니라 서울을 처음 방문하는 K-컬처 팬인
24세 동남아 출신 여성 유학생처럼 말이죠. 목표 고객이 명확해야만 효과적인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쟁자 분석도 필수적입니다. 나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경쟁자는 물론 다른 방식으로 같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간접 경쟁자까지 분석해서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차별화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시장 분석이 끝났다면 이제 기술성 분석 단계로 넘어갑니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단계죠. 몇 가지 핵심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 아이디어를 구현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그 기술을 가진 개발자나 디자이너 같은 핵심 인력이 있는지, 또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이나 파트너 같은 핵심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사업에 필요한 허가나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기술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아이디어를 수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검증 단계인 재무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결국 사업은 돈을 벌어야 지속할 수 있겠죠? 이 사업이 정말 수익성이 있는지 숫자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초기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수익 모델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받을지, 광고 수익을 얻을지 등을 정하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1년에서 3년간의 예상 매출과 비용을 추정해보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팔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지, 즉 손익분기점을 계산해보는 겁니다. 3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이디어는 반드시 타당성 평가라는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성 분석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크기를 확인하고 기술성 분석을 통해 아이디어의 현실적인 구현 가능성을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사업의 수익성을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분석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지켜주고 창업의 실패 확률을 줄여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주차 강의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디어를 내고 검증하는 이론적인 방법들을 배웠는데요. 이번 파트에서는 실제 성공적인 관광 창업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공 사례를 분석하는 목적은 단순히 이런 기업이 성공했구나 하고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 왜, 그리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서 우리의 전략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사례를 분석할 때는 이 4단계 프레임워크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이 기업은 고객의 어떤 PAIM 포인트를 발견했는가? 둘째, 그 문제를 어떤 솔루션으로 해결했는가? 셋째, 어떤 비즈너스 모델로 수익을 창출했는가? 넷째,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키 석세스 팩터즈, 즉 핵심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스테이폴리오라는 플랫폼입니다. 스테이폴리오의 슬로건은 머무는 것만으로도 여행이 되는 집입니다. 이곳은 건축가나 디자이너 같은 전문가들이 직접 고른 아주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숙소들만 소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단순히 숙소를 예약하는 플랫폼을 넘어 그 숙소가 가진 건축적인 가치나 특별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하나의 미디어 역할을 하는 곳이지요. 자, 그럼 스테이폴리오를 우리 4단계 프레임워크로 분석해 볼까요? 먼저 PAIM 포인트입니다. 요즘 숙소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진짜 좋은 숙소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죠. 또 예쁜 사진만 보고 예약했다가 막상 가보면 실망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스테이폴리오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안목으로 믿을 수 있는 숙소만 엄선, 즉 큐레이션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감성적인 사진과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숙소의 가치를 전달했죠. 이어서 비즈니스 모델과 핵심 성공 요인을 보겠습니다. 스테이폴리오는 숙소 예약 중개 수수료로 돈을 벌고 더 나아가 새로운 숙소를 브랜딩해주는 컨설팅을 하거나 직접 숙소를 개발해서 운영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전문가 큐레이션을 통해 고객들에게 강력한 신뢰를 줬다는 점, 그리고 감성과 스토리를 내세워 뚜렷한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않고 확실한 취향을 가진 틈새 시장,
즉 니치 마켓을 집중 공략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죠.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데요. 고객이 관광객이 아니라 호텔 같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비비 기업 HEO 호스피탈리티입니다. 이 회사는 호텔들이 예약이나 객실 관리, 고객 응대 같은 복잡한 운영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IT 기술, 즉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아예 위탁 운영을 맡아서 숙소의 매출을 책임져 주기도 하죠. H2O는 어떤 PAIM 포인트를 해결했을까요? 많은 중소형 호텔들은 IT 기술이 부족해서 여전히 비효율적인 수기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 여러 예약 사이트를 동시에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방이 비거나 중복 예약되는 문제도 찾았죠. H2O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러 예약 채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예약부터 체크인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한 겁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객실 가격을 자동으로 정해주는 기능까지 제공하면서 호텔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H2O의 비즈니스 모델과 핵심 성공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솔루션 사용료를 매달 받는 구독 모델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고 위탁 운영을 맡을 경우에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이들의 핵심 성공 요인은 첫째, 관광객이 아닌 숙박업소 주인들의 PAIM 포인트를 정확히 공략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복잡하고 파편화된 운영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편리함을 제공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일본, 동남아 등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